일단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의 무시무시한 성장세와 주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성장세가 빠른 종목이에요. 2차 전지 이제 모든 주식들 중에서 보시면 매출 성장률이 21년에 77%, 22년에 275%, 23년에 컨센서스 기준으로 45%거든요. 네. 저 컨센서스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저거는 제가 보면은 대략 한 100% 정도는 갈 것 같거든요. 저 실적 추정치는 되게 이제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고 일단 이제 느낌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분기 실적 성장률을 보시면 분기에 지금 매출 성장률이 30%, 81%, 32%, 28%예요. 이게 매해 30%만 성장해도 대단한 고성장 정도거든요. 분기에 30%씩 성장하잖아요. 심지어는 81% 성장한 분기도 있잖아요. 네. 저거는 미친 성장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성장입니다. 그 주가가 가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이게 영업이익률이 21년에 5.7% 하다가 22년에 10.9, 그 다음에 23년에 11.6이에요. 네. 이게 이제 주가는 사실은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크게 이제 좌우를 하는데 영업이익 성장률이 22년에 613%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21년 12월 말에 11만 4천 하던 게 22년 12월 말에는 10만 3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613% 영업이익 증가할 동안에 하나도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이걸 모르니까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왜 모르냐고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얘도 증권사에서 이런 걸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증권사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카바를 잘 안 했어요. 지주사라고. 이차전지 애들은 지주사 시키니까 지주 네가 해라. 지주사들은 나는 대기업 지주만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떠 있었다니까요. 저거를 발굴한 게 배터리 아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3,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지금 57만 9천 원이 된 건데, 이거 지금 주말하고 그 다음부터 77만 원 돼갖고, 맞아요. 올라갔고, 이거 금요일 날 제가 작성했을 때 57만 9천 원이었거든요. 주가가 2021년 12월 대비해서는 462%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주가가. 주가는. 예.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21년 대비 23년이 11배가 지금 증가한 거거든요. 860 하다가 9,483이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이 11배 오를 동안에 주가는 5배밖에 안 올랐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거고.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거를 어제 월, 화 이틀 동안에 보여준 거 아닙니까?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1배 오를 동안 주가가 11배 오른 겁니다. 그 다음 거기서 추가로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실적 추정치보다 더한 실적을 내줘야 돼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매출액 기준에서 보면은, 이번에 에코프로가 2조 얼마 나왔죠? 2조 589억. 네. 예, 2조 589억에 1,800만 원.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얼마 나왔죠? 영업이익 1,800억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 4분기는 에코프로도 사실 좀 부진한 거예요. 이제 상승 추세에 비해 갖고는. 그래서 2, 4분기에 들어갔고 이 실적이 더 서프라이즈하게 더 많이 늘어나는 형태로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9,483억이 아니고 1조 2천억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연말에 기록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10만 원이 문제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더 올라서 150만 원, 20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고 컨센서스에 만약에 좀 미달하는 형태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최종 결정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 100만 원 갔다가 뭐 70이든 50이든 그렇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주가는 결국 기업 이익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 함수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을 내가 얼마나 잘 추정할 수 있느냐, 미래의 기업 이 회사의 미래의 기업 이익이 어느 만큼 되느냐 하는 거를 판단하는 게 투자의 첫걸음이고요.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업 이익이 11배 오를 동안에 주가가 5밖에 안 올랐다면 그것은 거품이에요. 이익은 제자리에 있는데 주가만 올랐으면 그거는 거품입니다. 이게 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듯이 이게 이제 2020년에 1조 2천억 영업이익 하다가 22년에 1조 3천억이니까 는 게 없어요. 올해 이제 이게 예상 추정치가 1조 4,465억으로 돼 있는데 저는 작년 영업이익 예산 못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보면 20년 12월 달 비해 갖고 한 10만 원, 14만 원 뭐 이렇게 하던 주식 주가가 46만 5천 원이니까 4배가 오른 거잖아요. 4배가 올랐는데 그 4배가 오른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은 달랑 10%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서 반토막 난 거예요. 앞으로의 네이버의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에 줄었거든요. 1조 3,255억 하다가 1조 3,047억을 했으니까 준 거잖아요.
올해 추가적으로 더 준다면 여기서 다시 반토막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실적 컨센서스에서 나와 있듯이 1조 4,465억으로 그러면 한 10% 정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증가세로 이제 돌아선다고 하면 그러면은 대략 이 가격 정도에서 좀 머무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 판단을 최종적으로 본인이 하셔야 되고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내가 알고 공부해야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이버는 올해 실적 줄 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사실은 제일 메인 이 사업이 광고 사업이에요. 광고가 특히 이제 인터넷 쪽 광고는 계속해서 지금 축소되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넷 광고를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뭐랄까 저기 광고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른바 벤처 회사들입니다. 신생 벤처 회사들. 근데 그런 쪽이 지금 벤처 시장 자체가 싸늘하게 지금 식어갖고 광고가 안 나와요. 이거 줄지 어떻게 늘리겠습니까? 심각한 위기거든요. 이익은 줄었는데 주가가 그대로면 그것도 거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영업이익 보시면 2020년에 35조 9천억이었고요. 21년이 실적은 피크였어요. 51조 6천억이었고 이게 이제 작년에 43조로 줄었다가 올해는 컨센서스가 11조 4천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안 될 것 같습니다. 1사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6천억 나왔잖아요. 곱하 64 하면 64 24잖아요. 2조 4천억. 연간 적자 가능성이 제가 봐서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실적 추정 자체도 너무 좀 좋게 평가가 되어 있는 거고 좀 과하게 더 나빠질 가능성이 일단 좀 많아 보이고요. 제가 봐서는.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저 실적 추정치 기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51조가 나던 회사가 지금 11조로 거의 뭐 4분의 1토막 이렇게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주가는 크게 떨어진 게 없어요. 그거는 거품이라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잘 될 수 없는 이유가 이거 보면 확인해요. 21년에 영업이익이 51조 6천 하다가 지금 이제 컨센서스 기준에서 11조 5천억으로 마이너스 78%가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9만 6천 하는 주가가 6만 5천 하고 있으니까 32%밖에 안 떨어졌단 말입니다. 무서워. 예. 30% 더 떨어져야 되네요. 예. 40%.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은 더 떨어졌어야 마땅한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롱숏 펀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한국의 증시를 지 맘대로 이제 놀이터 삼아갖고 지들이 좋게 생각하는 건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애널리스트들이나 막 좋다고 얘기하게끔 나발을 막 불어갖고 주가를 유지를 시키고 올리고 오히려 나쁜 데도 올리고 반면에 자기들이 이제 안 갖고 있거나 공매도 친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여의도에 이제 증권 방송 이런 것들 통해 갖고 막 안 좋은 얘기하고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로 쉽게 돈을 벌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달 정도에 여의도 기관들이 공통된 포지션이 반도체롱 2차 전지 숏이었어요. 2차 전지 숏은 지금 터지고 있고 롱은 지금 건건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더 떨어졌어야 돼요, 사실은. 걔들이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각종 활동들, 실제로 이제 직접 주식을 사서 부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나 그 다음에 이제 증권 전문가를 통해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 나빠지고 있지만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이제 하반기는 반드시 좋아질 거야. 이런 형태의 이제 좀 이제 장밋빛 환상 같은 걸 안 심어줬으면 주가 자체가 지금 6만 5천 원 주가가 유지되기 어려운 주가입니다, 사실은. 더 떨어졌어야 마땅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고 다수의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거든요. 저 같으면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파셔갖고 배터리 8종목 넘으시면 좋을 겁니다. 신상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사님 그 에코프로랑요. 예. 에코프로 BM은 예. 지금 적당한 가격에 온 거예요. 옛날에는 완전 절대 저평가였고 처음에 좀 얘기할 때 10만 원 얘기할 때 좀 사지. 진짜. 지금도 아직도 저렴합니다, 솔직히. 예, 지금도 저렴합니다. 예. 좀 물린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예, 물린다고 생각하고 사고, 물리면은 좀 더 사야 되니까, 물렸을 때 더 살 거를 남겨두고 사세요. 없는 분들은. 그 당일날 또 고점에 사고 또 물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내 욕할 거잖아.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비싼 가격에 살려고 노력했어요. 1,000만 원을. 1,000만 원이니까. 딴 데서 많이 벌고 있으니까 뭐 그거를 하루치를 조금 비싸게 주고 싸게 주잖아요. 그게 관계없어요. 사실 길게 보면. 내가 제일 좀 비싸게 살려고 노력해갖고 40만 원 샀어요. 38만 원이 끝났더만. 오늘 당장 내가 사자마자 4.5% 손해를 받고 그 다음에 LG 엔솔은 제가 60만 원 샀거든요.
그것도 조금 올랐을 때 내가 샀는데 아침에 그건 또 그 이후에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한 10,000원 좀 남겼고 오늘 사서 에코프로 BM도 제가 30만 원 샀어요. 28만 오늘 5,600원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지금 마이너스 좀 났고 오늘 산 가격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LG엔솔, 에코프로비움, LG화학 사신 거예요? 예. LG화학 우선주. 우선주 사신 우선주를 1,000만 사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LG 엔솔을 샀죠. 사실은 이제 LG 엔솔하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서 이제 좀 그걸 봤을 때 2000년 산업을 봤을 때 글로벌 탑 2개 회사예요. 이제 배터리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가 아마 ASML을 많이 아실 텐데, 사실은 ASML보다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는 회사가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더 좋은 회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회사가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주식은 이제 주가에 무관하게 기본 깔고 와야 되는 거니까, 원래 제가 그 주식들이 두 개가 다 600씩은 있었어요. 근데 1,000만 원 채워야지 600원 너무 좀 쫓아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400씩 더 사서 원금 기준에서 1,000만 원씩 채운 거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우선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LG화학을 사실 살려고 했었는데, 누가 이제 댓글에 LG화학 우선주가 더 좋다고, 거기 이제 괴류익하고 50% 넘어간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LG화학 우선주 사면 배당도 많이 짭짤하고 더 괜찮겠다 싶어갖고 사실 LG화학 우선주 샀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2차전지 산업에 뭐 평균 PER 뭐 이런 게 있나요? 3년을 내다봤을 때 그래도 뭐 20에 들어가야 된다, 30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PR도 사실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시장의 분위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좀 결정되는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좀 고성장하는 산업의 PR은 한 30배 정도 대충 주면 좀 무난합니다. 이것도 좀 경험치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30배의 PR을 받고 쭉 갔던 주식들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SM이나 JYP나 YG 같은 한국의 이제 엔터 산업들이 대개 보면은 한 30배 전후로 해서 많이 움직였었고요. 그 이제 그동안 K-팝이 쭉 세계로 호령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되게 성장세가 가파르고 해서 이제 기관들이 많이 사서 주가가 막 올라가고 좀 이제 곽강을 받는 그런 주식들이 되게 보면은 25배, 30배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배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25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한 30배 정도로 보시면은 되게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기염둥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2차전지 주식 투자에서 크게 수익을 지금 거두고 계신 분들은 그 수익을 지키는 방법, 2차전지 투자를 계속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2차전지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2차전지 주식 전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배터리 IC 종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차게 준비해 놨으니까 99,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게 그 돈의 10배, 100배 되는 거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